분명 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알겠고 소리도 들리는데 이해는 하나도 안 되는 상황. 혹시 뭔지 아시나요? 진짜 외계어를 듣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회의가 끝났더니 이제부터 저한테 회의록을 써가지고 전 부서에 이메일로 보내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국 글로벌 컨설팅 펌 근무 10년, 한국 대기업 근무 10년의 옆자리 영어쌤 엘라입니다. 오늘은 저를 정말 미국 회사에서 살려준 영어 레스닝이 무조건 들리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어 레스닝을 지금 절실하시다면 저도 그 상황에 있어봐서 합니다. 너무 절실했고 그 절실했던 상황에서 저를 살려준 방법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학교 졸업하고 첫 회사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저의 첫 직장은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같은 공기업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IT 관련 부서에 있었고 웹사이트 관련된 제작 관리, 각종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쓸 수 있는 위젯 제작하는 것, 데이터 분석 등의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첫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겠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팀 레벨에서 하는 큰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거는 제가 있는 IT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체팀이 다 참석을 하는 회의였고 중요 보건 정책이나 지금 관리해야 되는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진짜 1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 정황, 문맥에 대한 이해가 1도 없는데 거기 이제 박사님들, 연구원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이런 전문적인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았고 학교 다녔고 실습 수업 같은 거는 강의도 했고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닌데도 제가 모르는 분야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멘붕이었는데 두어 번 가니까 이게 어차피 내가 하는 일과 완전히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이 아니라서 내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겠구나 싶어가지고 마음 편하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대박적인 사건이 터지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팀에 이제 막 들어온 어떻게 보면은 신입 막내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저한테 앞으로 이 미팅에 회의록을 써가지고 전체 팀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약간 제가요? 할 뻔했어요. 아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회의록을 쓰라고? 그러고 나서 이 박사님들, 연구원님들, 막 의사 선생님들한테 보내라고? 진짜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회의까지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생각만 하다가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I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정말 회의록 써야 되는 날이 왔는데 그때 진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한 것 같아요. 원래의 회의록은 회의에서 나온 말들이 이제 잘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main discussion points, main takeaways, action items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쓰는 건데 그때 저는 이제 그런 걸 할 실력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소리가 들리는 대로 받아 적었어요. 그냥 막 모르는 바이러스 이름 같은 거 막 소리 들리는 대로 무조건 그냥 받아 적고 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막 무조건 받아 적으면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지거든요. 이제 그거를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거의 암호를 풀듯이 다시 의미를 맞춰서 썼어요. 이제 구글로 아까 소리로만 들었던 그 단어들을 찾고 근데 그렇게 해도 정말 제대로 못 쓴 거는 인터넷에서도 못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앞뒤에 했던 말로 이제 유추를 해가지고 그 메싱 퍼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회의록을 적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암호풀이처럼 회의록을 적어야 되니까 회의록 적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이거를 적었어야 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익숙해지는 때가 찾아왔고 그 뒤에 제가 이제 컨설팅 펌에서 일을 할 때 스테이크홀더 인터뷰 같은 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 매니저가 제가 컨설턴트들 중에 그 제일 잘 인터뷰를 하고 가장 꼼꼼한 노테이킹을 한다고 칭찬을 해주기도 하셨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찐 경험에서 나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는 만큼 들린다. 미팅 전에 미리 준비하기. 당연한 말이겠지만 정말 아는 만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전문 통역사 분들도 이제 중요 회담 같은 거 하기 전에 그 주제에 대해서 엄청 공부해가지고 가시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회의 내용이 안 들릴까봐 걱정이 된다면 그만큼 준비를 좀 더 해주시면 됩니다. 회의 아젠다나 주제, 그리고 회의 참석자들의 입장, 회의 전에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미리 준비를 해보세요.
저도 맨 처음에 이제 급박하게 하느라 시간이 없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의학 지식이나 공공정책이나 이제 이런 거 관련된 용어를 미리 공부를 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하겠지만 이 용어들을 전혀 모를 때는 하나도 안 들렸던 게 그 내용을 공부를 하고 가니까 드디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원어민들도 아무 맥락 없이 소리로만 단어를 유추하라고 하면 특히 고유명사, 뭐 바이러스 이름 같은 거는 쓰기가 어려운 것처럼 언어의 많은 부분이 아 대충 이런 말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쓰여야 이해가 되는데 대충 이런 말을 하겠구나 하는 그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으면 진짜 외계어를 소리만 듣고 받아쓰기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진행되는 회의를 앞두고 주제나 관련 용어를 미리 준비해 보세요. 회의 전에 해당 주제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 관련 단어와 개념을 미리 익혀두면 훨씬 잘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자주 쓰이는 비즈니스 용어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빠르고 복잡한 영어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으로 유추하기. contextual guessing. 못 들은 부분에 집착하지 말자. 회의를 듣다 보면 중요한 내용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부분에 집착하지 말고 바로 그 다른 내용에 집중해서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세요. 영어로 된 긴 대화를 들을 때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 앞뒤에 이야기했던 내용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걸 통해 그 내용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회의는 대화의 형태이기 때문에 누가 난 이러이러한 게 나은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다음 사람이 근데 이런 부분은 리스크가 있어 라고 했다면 그 다음 사람이 이전에 얘기한 사람의 의견에 뭔가 반대되는 입장이구나 라는 정도는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어나 문장을 100%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대화의 흐름을 먼저 이해하면 들리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회의는 계속 흘러가잖아요. 리딩과 달리 내가 못 알아들었다고 내가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또 다른 내용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땐 그냥 과감하게 흘려버리고 지금 언급되고 있는 내용에 다시 집중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르는 단어나 표현 또는 정말 단순하게 소리가 너무 작거나 빨라서 무언가를 못 듣는 경우는 언제나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캐치하지 못한 부분을 앞뒤 맥락을 통해 유추하는 것 또한 리스닝의 능력이고 연습하면 반드시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정말 내 것이 되는 것. 리스닝을 연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무언가를 완벽히 이해했다는 건 듣고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 내용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벽하게 내 것이 된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효과를 많이 봤던 방법은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듣고 이걸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보는 거였어요. 요새는 챗 GPT 선생님이 있으니까 더 잘 들어주시겠죠? 이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미드나 원서나 그게 무엇이 됐던 꾸준히 할 수 있고 배우는 게 있으면 다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특정 업무 때문에 리스닝에 절실하시다면 그 특정 업무에 관계된 리스닝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당장 매주 미팅, 다음 주 출장 이런 게 있는데 영어가 걱정된다 라고 하시면은 지금 일하고 계신 분야의 내용을 영어로 듣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주로 CNBC 그리고 NPR을 많이 활용을 해요. CNBC는 유튜브 뉴스 채널이니까 검색해서 바로 찾아볼 수 있고 NPR은 미국의 National Public Radio인데 이거는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 토픽을 검색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script and audio가 같이 있어서 진짜 좋은 머티리얼이고 특히 발음이 굉장히 클리어 해가지고 그 어떤 컨텐츠보다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에피소드를 한 10분 내외 정도의 것을 골라가지고 한번 들어봅니다. 근데 완벽하게 이해가 다 됐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에피소드를 찾아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했다. 그러면은 일단 몇 번 들어보고 나서 스크립트를 보고 내용을 숙지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크립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의 도움을 받아서 내용을 숙지하고 듣기 연습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스크립트와 오디오 파일의 내용이 편안하게 숙지가 됐다 싶으면 이 내용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설명해보세요. 그러면 그 오디오 파일에 있었던 단어와 표현들을 나도 모르게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여러 번 하다 보면 그 내용이 드디어 내 것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디오 파일을 다시 들어보면 정말 단어 하나 놓치는 거 없이 하나하나 클리어하게 다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첨언인데 능동적인 듣기, active listening.
단순히 영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듣기를 하셔야 돼요. 들으면서 내용을 요약하고 내가 이해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연습. 이게 단순 수동 듣기보다 훨씬 더 실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의에서 회의록을 쓰려고 하기 전까지는 제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들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계속 그런 마인드로 있었으면 정말 아무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회의록을 써야 되니까 그때부터 저의 태도가 180도 바뀔 수밖에 없었잖아요. 능동 듣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드디어 알아들을 수 있는 레벨에 도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면 듣기 같은 게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 포인트예요. 회의록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회의 중에 키워드 같은 거를 메모를 하면서 대화를 요약을 하고 나중에 그 해당 내용을 재구성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바로 능동듣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능동듣기를 해야 늘어요. 능동듣기 없이 효과적인 실력 향상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긴장하지 않기. 나를 너무 몰아세우지 않기. 너무 긴장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면 내 생각도 굳어버려가지고 사실 아는 단어도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해를 못하겠다 싶으면은 못 알아들었어. 어떡하지? 생각을 하면서 긴장감이 막 더 높아지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대화인데도 긴장과 그 이전에 못 들었던 거에 대한 걱정, 막 자책 이런 걸 하면서 그 뒤에 대화에도 집중을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긴장을 풀어야 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를 그때 그 회의록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구해준 방법은 바로 이 생각을 하는 거였어요. 아니, 진짜 중요한 일이면 나한테 시켰겠어?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이가 없긴 한데 그때는 정말 저를 살려준 생각이었어요. 이제 내가 막 회사에 들어왔는데 설마 나 같은 사람한테 실수하면 진짜 크리티컬한 일이 발생하는 중책을 맡기지 않았겠지. 이제 팀 전체 이메일을 보내는 거니까 또 틀리면 고쳐주시겠지. 고쳐주시면 고마워 하고 고쳐서 다시 보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한결 편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생각이지만 이제 긴장, 걱정 그러다 못하게 되면 막 자꾸 막 드는 자기 폄하의 그런 쳇바퀴에서 나를 끄집어내줄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나름의 방어 기제를 막 생각해냈던 것 같아요. 영어도 기세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너무 걱정이 된다 싶으면 아니 오늘 뭐 하나 못 알아듣는 게 하늘이 무너질 일은 아니잖아. 정말 중요한 거면 중간에 물어보거나 이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지 뭐. 그리고 내가 못 알아듣고 막 이상한 말을 한 거면 다른 사람이 알려주겠지. 그러면 sorry 하고 다시 얘기하면 되지. 내가 무슨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녹음도 있고 AI도 있고 자동 자막도 있고 뭐가 문제겠어. 이런 나름의 생각들을 하시면서 뭔가 긴장을 풀 자기만의 방어 기제를 만들어가지고 나쁜 생각에 쳇바퀴에 빠지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저를 미국에서 살려주었던 영어 리스닝을 가능하게 해준 3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미드 자막 없이 못 알아듣는다고 끈을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회사에서 회의 중에 모두가 다 알아들었는데 막 나만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막 다시 얘기해달라고 요청도 못하고 눈만 굴리면서 앉아 있었던 적이 있다면 제가 그 절실함을 알기 때문에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노력하면 분명히 들리는 데가 찾아온다고요. 노력하는 모두를 응원합니다. 매일 성장하는 영어 실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이상 영어 때문에 답답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아래 고정 링크를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